안녕하세요. 예니입니다. 저는 2000년생 26살 외국계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고요. 오늘 그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겨우 1년도 못 채우고요. 제가 끈기가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금수저라서 쉽게 그만둔 걸까요? 아니요, 저는 살고 싶어서 퇴사를 했습니다. 우선 제 취준 히스토리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작년 1학기, 그러니까 2024년도 1학기가 제 대학교 막학기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울의 4년제 관광학과를 졸업을 했고, 중학교 때부터 관광학과를 목표로 할 만큼 관광업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었어요. 그러다가 대학에 와서 공연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공연 기획사들의 이력서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짧은 공연 쪽 알바나 공연 아카데미 같은 경험은 있었지만 정말 전문적인 그런 현장 경험이 있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저를 뽑아주는 회사는 거의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울하고 무기력해지더라고요. 점점 그런 불안함이 커지면서 어디라도 취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 전공을 살려서 여행사 쪽에 이력서를 넣기 시작했는데 합격률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게 여행 관련된 회사 몇몇 군데를 합격을 하고 제가 오늘 퇴사를 한 그 회사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제가 어떤 한 회사에 정규직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알바로는 벌어보지 못할 큰 액수의 월급을 받는다는 것도 저한테는 너무 큰 행복이었고요. 그런데 점점 회사를 다니면서 이거는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왜 관광업에 관심이 많았는지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사람의 그 경험이라는 게 그 사람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공연도 여행도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정말 뜻깊은 경험, 인생에서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관광업을 선택했었고, 대학생 때 공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누군가에게 정말 잊지 못할 그런 뜻깊은 공연을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공연업에 관심을 갖게 됐었던 거고요. 그런데 회사에서 저는 모니터 앞에서 엑셀칸을 채우면서 일정을 만드는 역할을 하지 뭔가 그런 감동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더라고요. 뭔가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자아 실현을 하고 있다기보다는 뭔가 반대로 자아가 소멸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회사에서도 정말 힘든 일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비논리적인 뭔가 업무 환경이라던가 제가 신입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너무 어려운 책임들을 맡아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다 설명을 하기에는 너무 개인적인 일이고 회사를 비방하는 말이 될까봐 말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일을 하는 상황이 너무 불행해서 퇴사를 결심하기 전까지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까지 돈을 벌어야 할까? 최소한 행복하진 않더라도 불행하진 말아야 하는데, 저는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었고, 그래서 이 바꿀 수 없는 이 상황이 좀 답답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생활이 반복이 되면서 좀
심신이 많이 지치고 퇴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퇴사할 때 가장 고민이 됐던 부분은 돈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모아둔 돈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취준 시기를 보내봤고, 제 주변 친구들이 취준을 하는 것만 봐도 요즘에 취업을 하기 힘들다라는 걸 누구보다 알아서 이직할 곳을 정해놓고 퇴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이직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회사를 다닌 지 한 10개월 정도 넘은 시점이었는데, 이게 직장인분들도 아시겠지만 최소 1년 정도는 일을 해야 어느 정도 경력으로 인정을 해주는 곳들이 많고, 그리고 1년이 지나면 퇴직금도 나오고 좀 있으면 상여금과 인센티브가 나올 시점이라서 그 부분도 고민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고민을 하면 할수록 저는 오히려 그 돈을 받으려고 버티는 하루하루가 나 자신을 학대하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 돈이라는 거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건데 퇴직금이나 인센티브 이런 것 때문에 나를 이 회사에 가두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엄마한테 바로 연락을 해서 엄마 나 회사 그만 다니고 싶다. 이렇게는 못 다니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나는 알바를 하면서 살았는데 알바를 해서라도 일단 돈은 벌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말을 하고 회사에도 퇴사 통보를 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20대의 그 시간과 망가진 멘탈은 돈으로 살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서울살이가 좀 힘들었어요. 제 고향이 경남 사천이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일자리 때문에 너무 서울에 억지로 맞춰서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생 때까지만 해도 서울로 대학을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경남을 벗어나서 살아보고 싶었기 때문에 대학을 서울로 왔었는데, 막상 서울에 살아보니까 서울에 사는 게 참 쉽지가 않고, 그리고 저 스스로도 서울이랑 그렇게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을 하면 꼭 제 고향이 아니더라도 지방으로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었는데, 어쨌든 회사가 서울에 많다 보니까 서울에서 일자리를 구했거든요. 취준생 당시에도 취준을 하면서 엄마한테 나 좀 지방에 괜찮은 회사 있으면 좀 거주지를 옮기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었고 그러면서도 불안했던 게 그 지방에 회사에 합격을 해서 그 회사만 보고 지역을 옮겼을 때 만약 그 회사가 나랑 맞지 않으면 또 그 지역에서 내가 직장을 구하는 게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곳을 직장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고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사 통보를 하고 나니까 엄청 후련하고 해방감이 크긴 했는데 사실 저는 모아둔 돈도 없고 갑자기 또 소속이 없어지는 거에 대한 불안함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카페에 가서 내가 뭘 할 때 행복한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뭐가 두려운 건지 이런 것들을 막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를 생각해보면 2년 전에 디즈니 월드 인턴을 했었을 때였거든요. 지금도 보시면 디즈니 굿즈가 정말 많은데, 아무튼 왜 제가 디즈니 인턴을 할 때가 가장 행복했냐라고 생각해보면
그때는 인턴을 하는 6개월이 매일매일 성장하는 기분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쇼 어트랙션에서 일을 하면서 관객들이 그 쇼를 보면서 정말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퇴장하면서 저한테 땡큐 한마디 해주는 게 너무 그게 보람차고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써내려가면서 아, 나는 사람의 눈을 보고 대화를 해야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나는 고객을 직접 만나고 그 고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가 안정적인 그런 사무실보다 다리가 아파도 현장에서 뛰는 게 저에게는 진짜 더 안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생기부를 제가 다시 봤는데요. 저는 우리나라 전통 문화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었고,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려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이런 걸 종합을 해보면서 예전에 취업 준비하면서 좀 제가 관심을 가졌었던 관광 통역 안내사라는 자격증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한테 그 언어로 가이드를 하는 일인데, 뭔가 제가 잊고 있었던 저의 꿈이 다시 떠오르면서 막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디즈니 인턴하면서 그 성 앞에서 불꽃놀이를 정말 자주 봤었는데, 거기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나레이션이 Now go, let your dreams guide you 라는 대사예요. 제가 디즈니 인턴 끝나고 지금까지 약간 꿈을 좀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뭔가 그냥 꿈보다는 현실에 순응해서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아, 디즈니가 나한테 가르쳐 준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좀 살아왔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관광 통역 안내사에 도전을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 이제 내가 나를 위한 삶을 살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도전을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요일에 관광통역 안내사 학원도 등록을 했고요. 12월에는 한국관광통역사 협회에서 주관하는 실무 교육도 들으러 갈 예정입니다. 저를 보고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왜 굳이 언제라도 할 수 있는, 뭔가 나이 먹고도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하려고 하냐, 뭐 프리랜서가 쉬워 보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해봐야 하는 성격이거든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가고 싶었던 외고에 떨어지고 일반고를 갔다가 그 일반고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원하던 외고에 간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시기에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 취업하는 게 뭔가 정답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저는 이미 다른 친구들보다 한 살 많은 나이로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었고, 20살 때 고3이었거든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말이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면서 선생님, 저는 현역으로 대학을 가도 재수생들이랑 나이가 똑같아서 한 번에 대학을 못 갈까 봐 너무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때 담임 선생님께서 꿈을 위해서라면 1년이고 10년이고 그거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미 궤도를 한번 이탈을 해봤었고, 그러고 다시 돌아와 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1년의 갭 이어를 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 길이 꽃길은 아니겠죠. 당장 다음 달에 생활비를 걱정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남이 정해준 정답지대로 살면서 행복하지 않은 것보다는
내가 선택한 문제지를 내가 직접 풀어나가는 그 삶이 저는 더 재밌고 행복할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진짜 나만의 길을 만들어 갈 거고요. 그 치열한 도전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